우리 급여 계산 부분에 가보시면 아예 메뉴의 이름이 뭐로 시작한다? 상용직. 자, 그렇다면 우리 일용직은 어디에서, 요 메뉴에서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직은 별도로 일용직 관리라는 메뉴가 따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메뉴에 들어와서 이제 작업하는 걸 해볼게요. 자, 필드 설명 부분은 별도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메뉴에 들어오는 거 내용들만 좀 파악하시면 필드는 금방 끝나지는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우리 그대로 넘어가서 실습 예제로 볼게요. 자, 주식회사 세계전자에 2021년도 1월부터 3월에 급여를 ERP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급여 계산에 의해서 처리해라. 여러분, 전달에 입력했던 급여를 복사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급여 계산기 안 써요. 복사키를 쓰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내용 꼭 보시고 정리합니다. 회사도 동일해 여러분. 복사 기능 쓰시는 분도 있고 계산 기능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저희는 어느 부분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요. 1월 달부터 들어갈게요. 자, 귀속 1월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1월 달 급여를 우리는 언제? 그 달에 25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상에 지급일자 등록했으니까 코드돔 가시고 지급일자 내가 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택합니다. 자, 시험은 요 부분의 정보가 하나가 아니라 다수를 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며칠 날짜에 주는 건지 꼭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시고 확인이라고 눌러줍니다. 자, 조회 조건에 가면 제가 근태 쪽에서는 얘기 안 할게요 라고 넘어왔어요. 자, 조회 조건에 가시면 사업장별로 조회할 건지 부서별로 조회할 건지 근무주별로 갈 건지 프로젝트별로 갈 건지 무엇 할 수 있다? 각각 조회할 수 있다. 됐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사업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리 가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는 본사와 지사가 들어옵니다. 아, 저는 본사 따로 계산하고 지사 따로 계산할게요 라고 하면 여기서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아, 우리는 근데 본지사 구분 안 하고요. 그냥 한 번에 갈게요. 그럼 공란입니다. 저는 취소하고 공란으로 갈게요. 종업원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린 7명의 종업원이 들어올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7명 종업원 윤영철 대표부터 우리 금년도에 새로 입사한 나 입사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입사 씨는 1월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입사자라고 들어와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만약에 나입사 씨가 2월에 들어왔다. 그러면 2월 달에만 나입사가 뜨겠죠. 1월에는 안 떠야 되니까 2월부터. 그리고 그 첫 달에만 입사제라고 뜨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만두면 뭐라고 할까요? 퇴사제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나입사지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 받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감면 글씨가 따라 붙는 거고요. 자, 들어왔더니 금액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기본급 500만 원입니다라고 입력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요. 아, 이렇게 불가능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ERP를 쓰는 회사는 이렇게 금액을 넣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자료를 쫙 세팅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적용하고자 하는 사원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무슨 키를 쓴다? 급여 계산키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급여 계산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급여 계산키를 누르면 무슨 부분? 지급 항목의 체크박스, 그리고 공제 항목의 체크박스. 여기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앞부분 어딘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해결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너 지급공제 항목 계산하는 건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하는 건지 선택해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급공제 항목 계산 그냥 두시면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시 따로 계산할 거 아니시니까 그러면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일단 기다리시면 윤영철 이름부터 나 입사까지 쭉 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들어오고 확인. 자, 그러면 전 아까 윤영철 500 넣었었죠, 여러분? 600으로 바뀌었어요. 네, 왜냐하면 윤영철은 연봉이 7,200이었어요. 제 기억엔. 그리고 10일을 나누면 우리 월급으로 들어가는 기본급의 금액이 600이었거든요. 그거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600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표이사는 직책수당 20 주기로 했어요. 자, 우리 회사 식대는 모든 전 직원한테 매월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됐죠, 여러분? 그럼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식대와 연장 근로수당은 과세였어요, 비과세였어요? 우리 등록할 때
비과세라고 등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코드가 붙어요,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너 지급공제 항목 등록할 때 지급에 비과세로 등록한 거구나. 이거 비과세 국세청 코드거든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세인 건 그냥 기본급, 직책수당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윤영철은 지금 4대 보험은 어디에 입력했던 부분, 인사정보 등록에 급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에 여기에 세팅했던 게 들어오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용직 급여 입력했는데 여기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인사정보 등록 세팅값 모두 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은 들어오고요.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이 공란. 그리고 그 다음 조영민 갈게요. 자, 조영민 씨는 생산직입니다. 시급이고요. 자, 전 근대로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근대 쪽에 올라가서 아까 미리 보여드렸던 계산식 있죠. 자, 그 금액과 딱 맞는지 이게 프로그램 세팅값으로 계산한 거니까 자, 1월 달에 조영민은 기본급이 얼마이다? 192만 원이다. 자, 연장근로 얼마이다? 14만 4천 원이다. 딱 맞게 들어왔죠. 자, 그리고 식대는 무조건 다 준다고 했으니까 들어와야 되겠죠. 조영민은 사원입니다. 우리 직책수당은 어디까지 줬다? 과장까지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직책수당에 조영민이 들어오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 설정했던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공제 항목에 가서 보시면 국민부터 어디까지 우리 고용보험까지는 당연히 등장이 됩니다. 요거에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확인할 게 뭐냐면 조영민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안 했다?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사정보 등록에 급여정보에 갔더니 노조가입 여부가 뭐로 되어 있다? 여로 되어 있죠. 우리 대표이사는 노조가입 무조건 못합니다.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노조가입이 부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노동조합비가 0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업원은 급여 주는 부분에서 얼마를 빼겠다? 우리 10,000원씩 빼기로 했죠. 그래서 10,000원 빠지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들을 전 다 맞추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건에 대한 부분을 보는 요령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 매번 이제 ERP라는 시험도 있지만 전산 시험이라든지 매번 뭔가의 텍스트를 주면 텍스트를 그냥 막 치니까 그 나온 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텍스트를 치고 끝나는 사람은 어디에 근무하는 종사자? 세무법인, 회계법인이요. 그분들이 급여 테이블을 만들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만든 급여 테이블을 보고 입력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냥 텍스트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 기업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급여 테이블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요 공제 항목은 맞는지 반드시 무엇한다? 확인해야 되는 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무슨 부분 얘기를 좀 하냐면 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나온 부분에 나입사시를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자, 나입사시 자리에 가보시면 감면이에요. 자, 근데 감면인데 기본급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직책수당에 대해서 식대 보조수당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다 코드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영민은 연장과 식대, 이유영도 연장과 식대. 자, 윤영철부터 조영민까지는 모두 비과세 항목이 같아요. 됐어요, 여러분? 요 뜨는 부분이. 근데 지금 나입사시에 가면 요 자리가 모두 다 이 꺽쇠 표시하고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여러분. 자, 연장 근무와 식대 보조 수당은 비과세 코드이고요. 자, 기본급과 직책 수당은 무슨 부분?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엮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T13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면 코드예요. 이거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감면이 적용되고 나입사시는 우리 얼마를 감면해 주겠다. 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90%를 감면해 주기로 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달에 받은 금액이 137만 1,000원이에요. 뗄 세금이 있을까요? 뗄 세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130만 6,450원이 나온 근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 따라하기 쪽에 요거 근거 써드리는 거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입사는 현재 영업부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업부 직원들은 월급제잖아요. 그럼 월급제는
기본급에 대한 건 호봉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인사정보 등록에 가서 보시면 자, 나 입사 시에 호봉은 얼마이다? 2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얘는 수습을 몇 개월? 3개월 적용하기로 했다. 1월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1월 달에 입사했죠? 그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그래서 우리 재직정보 쪽에 가면 여기 수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월 달 급여 줄 때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 갔어요?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갔었을 때 우리는 200만 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몇 프로 주겠다? 수습은 75% 주겠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린 다시 가서 계산기 좀 잠깐 열게요. 자, 200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곱하기 몇 프로? 75% 넣어주시면 되겠죠. 75%. 그리고 우리 계산해보면 150이거든요. 근데 여기 150 안 들어왔어요. 자, 이유. 얘 무슨 계산한다겠어요? 일할 계산한다고 했죠. 자, 이 종업원 며칠 날 들어왔다? 5일부터 일했어요. 그러면 1월 달은 며칠이죠, 여러분? 31일. 그쵸? 그 31일 중에 우리 1, 2, 3, 4는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했더니 며칠이다? 27일이죠. 그러면 그게 일할 계산이에요. 그러면 150만 원에 곱하기 27일 일했고 그리고 그 달은 며칠이다? 31일이다.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30만 6,451원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설정값 넣을 때 무엇 해달라고 했다? 이거 버려달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단위 절사 선택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단위 절사니까 여기가 1단위잖아요, 여러분. 절사 버려라. 그럼 그 자리가 0인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한테 자동 계산을 시키고 싶으면 제가 위치 가서 계속 보여드렸던 그 자리 세팅하고 계산을 하고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낼 거고 그리고 본인이 손계산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본급이 200이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얼마 주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계산기를 지금 좀 누르란 얘기거든요. 그럼 어디 갔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가셔서 무슨 부분? 수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얘 일할 계산이네? 그러면 언제 입사했는지 봐야 되겠죠. 시험지 줬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안 주었다라면 어디 가셔서 인사정보등록에 가서 입사일자 반드시 확인해야 계산이 되겠죠. 자, 방향은 그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 됐나요? 그리고 제가 왜 31일로 계산했을까요, 여러분? 30일로 계산 안 하고요. 자, 그 이유는 우리 월일수 산정을 뭐로 갔다? 당월일로 갔어요. 여기서 설정한 거 안 쓴다고 했어요. 여기 한 달 정상일로 넣었던 30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1월이면 31일, 2월이면 28일, 3월이면 31일, 6월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할 때 31일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부분에 의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용직 급여에 다시 가서 나 입사 시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 고용보험은 나오는데 누구는 국민건강장기요양은 안 나오더라. 여러분 입사자는 1일 날 입사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니까 1일 이후에 입사하면 우린 징수 안 해요, 여러분.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은 이해되셨어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일 이후 입사자들은 기존에 근무지가 있거나 또는 나는 지금 회사가 아니라 지역의 가입자였다면 그쪽에서 청구서가 나와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도 징수하면 이중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징수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 무슨 부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 일한 일수만큼 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자, 그리고 노동조합비 우리 10,000원이었지만 얘 일한 일수만큼 적용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환경 설정 그대로 쓴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0,000원이 아니라 6,500 얼마죠? 3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나입사 씨랑요. 지금 여기 소득세 사항 달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린 지금 여기 들어올 때 보면 기본급에 감면 코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감면 코드 안 넣는 부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는 넣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급여 계산까지 모두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린 1월 달 거 정리 끝냈죠, 여러분? 자, 상여도 한번 해볼게요. 상여. 우리 1월만 할 거예요, 여러분.
2월도 해볼까요? 자, 그럼 2월은 여러분 방향을 좀 바꿔가 볼게요. 자, 우리는 다 급여 계산 쓰라고 했잖아요. 나는 복사를 쓰고 싶대요. 네, 복사. 자, 그래서 1월을 몇 월로 바꿔주시고 2월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코드 도움 F2번 눌러서 2월을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엔터 쳐서 내려옵니다. 자, 2월까지는 그냥 급여 계산 쓰고 3월에 복사할게요. 자,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급여 계산 누르시면 우리 금액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돌려서 나온 자료는 세팅 값이 싹 들어오겠죠. 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린 3월에 갈게요. 자, 3월에 가셔서 3월달 급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의 급여 우리 25일, 30일을 누르죠. 급여니까 25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조회를 누르거나 엔터 쳐서 내려오거나 자, 그럼 화면이 활성화가 되죠. 근데 저는 급여 계산을 안 누르고요. 우리는 기존에 넣었던 정보 복사해서 쓰겠다고요. 자, 그러면 사원의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전월 복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전월 복사를 누르시고요. 자, 너 몇 월 달 거 복사할 건데 여러분 3월에 전월은 몇 월이에요? 2월. 그래서 기본값이 2월로 떠요. 근데 저는 1월 달 거 쓸 건데요. 그러면 귀속 연월 2021년도 이 자리를 1월로 바꿔주시면 1월 달께 들어와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까요? 전월 복사의 기본 개념은 전달 걸 복사한다는 의미지만 내가 달을 선택적으로도 복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우리는 1월 25일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복사 개념 물으니까 예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끝나면 나왔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제가 아까 급여 계산 버튼 눌렀을 때 여러분 우리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하는 거 아니까 그 버튼 선택하지 마시고 지급과 공제한 목적 선택하시고 끝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소득세 지방소득세 설명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과세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재계산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자, 그 부분이 급여 계산에 있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체크박스의 역할이에요. 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전월 복사라는 건 1월 달에 있었던 정보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붙여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재계산하겠냐고 물어요. 할 거면 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방소득세 뭐 이런 거 다시 계산한다고 나와집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근데 제가 아니오를 눌렀어요. 근데 추후에 봤더니 우리 이거 소득세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누구는 지급과 공제항 목적의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아도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를 무엇하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급여 계산 안에 들어가면 무슨 키가 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키가 있다 없다? 있다 얘 누르면 여기 다 회색으로 바뀌면서 요 자리만 체크가 되죠. 그럼 요 부분들은 다시 계산 안 한다는 의미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있는 거고요. 됐나요? 그럼 복사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급여 계산을 해라. 그럼 급여 계산키 반드시 쓰고 전월 복사하여 내용을 정리해라. 그러면 전월 복사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자 의도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충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콘 설명 좀 할 게 있어요. 여기 재선정이라는 게 있고요. 과세집계라는 게 있어요. 아까 과세집계는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디요?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과세를 비과세로 비과세를 과세로 바꾸면 이 부분 다시 정리하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재선정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는 대상자 선정과 사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대상자 선정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대상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상자 선정하는 자리가 있지 않았어요? 어느 부분이요?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요. 그럼 제가 벌써 3월 달에 들어와서 여기 사원을 쫙 조회해놨어요. 근데 왜 대상자가 안 들어오지? 결론적으로 내가 급상여 지급일자에 지금 설정값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저는 가서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들어가시고 다시 무엇할 것이다. 저 이 창 닫을게요. 요 자리에 가서 무슨 부분, 여기에 직종 및 급여 형태를 다시 추가했겠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요 부분에 맞춰서 대상자를 다시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또 이 부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사정보 등록에 가면 무슨 부분, 사무직, 월급직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여기 조회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그럼 그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린 반드시 무슨 부분? 재선정 버튼을 누르고 대산자 성경을 눌러서 적용을 해야 여기 반영이 돼요. 이 부분의 문제는 출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1, 2, 3, 4에 재선정을 눌렀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재선정에 있는 대상자 선정을 적용하라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린 어쨌든 시험은 쉽게 내는 게 좋잖아요. 네, 변별력은 뭐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우리 사원의 정보만 바뀐 걸 가져온다. 인사정보 등록이 여러 번 4대본 뭐 이런 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원 정보 선택하시고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사정보 등록에 급여 데이터, 우리 왜 급여 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에 있는 정보들이 바뀐 게 있으면 이 부분을 적용해줘야 바뀌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4대 보험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취소 누를게요, 여러분. 우리 바뀐 건 없습니다. 자, 과세 집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앞에서 과세 비과세 부분들 설정값이 바뀌면 요 자리 다시 세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무슨 부분 소득세도 다시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요 부분에 맞춰서 연말정산 때 요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닫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우린 시험 보러 갔더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전체 다 해제하고요. 다시 전체를 선택하면 다 체크박스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조영민 씨만 풀게요. 자, 여기 체크한 거 풀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위 상단에 마감 버튼 있어요. 마감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금액 수정이 불가하도록 급여 데이터 마감하겠냐고 묻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앞에 확인된 게 뭐냐면 회색으로 바뀌죠. 그죠? 근데 조영민만 우리 움직여 보시면 이 자리 흰색이죠. 자,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내요. 자, 조영민에 대한 추가 자료를 넣어서 뭔가 반영을 하면 급여가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조영민에 우리는 금액이 있지만 이 자리가 공란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작업들을 하고 급여 계산키를 눌러서 이 사람을 반영하고 전체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 훼손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는다. 회사는 입력된 정보를 수정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마감 기능을 또 쓰는 거예요. 마감 취소 그냥 여러분 비밀번호 설정을 하는 기능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왜 찾는 문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영민 체크하고 제가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개인정보와 급여 총액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럼 조영민에 대한 것만 묻는다? 그 개인정보를 묻습니다. 우린 조영민 거 반영해서 전체를 묻는다? 급여 총액 탭을 선택해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 답변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 급여 총액 탭에 갔더니 여기 하단에 보여진 거 설명을 할게요. 과세와 비과세 자리에 이렇게 멀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과세 금액이 전체가 얼마냐? 그러면 요거로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과세 부분에 멀티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급의 전체 금액 그리고 감면에 해당된 소득이 전체 금액 그래서 우리 급여의 과세 총액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안에 항목별 금액을 물어볼 땐 항상 멀티를 누르면 보여요. 그냥 총액 이렇게 물으면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비과세도 멀티 잠깐 누를게요, 여러분. 그러면 비과세 항목은 우리 어디에서 앞에 무슨 부분? 인사 쪽에 있는 소득 세액에 대한 환경 설정이 있었죠? 거기 있었던 항목별로 이렇게 집계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생산직 야간 근로에 대한 비과세가 있었고요. 식대와 자가 운전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 식대가 있었거든요. 요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고에 포함한다, 신고에 제외된다는 글씨가 있죠? 이거 어떻게 판별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지급 명세에서 라고 하는 글씨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건 우리 신고하는 자료로 보고 X로 되어 있는 건 신고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목을 물어보면 이것도 멀티를 눌러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글씨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어요. 다만 개인인지 전체인지를 묻는지 꼭 확인하셔서 무엇하셔라? 답변하셔라. 자, 3월달 급여 넣네, 여러분. 자, 우리 다시 3월 선택해 주시고 지급일에 가셔서 상여 계산을 해볼게요. 자, 상여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와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사원이 딱 3명밖에 안 들을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누구만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직, 월급직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안 들어오죠. 그럼 시급도 빠지죠. 연봉도 빠지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에 급여 계산키 눌러주시면 우리 상여가 들어오겠죠. 자, 계산 눌러줍니다. 그럼 유원규, 박기철, 이우영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기본급 그대로 100%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호봉에 등록되어 있는 기본급 그대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여기에 찍힌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세 계산까지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럼 이제 급여 계산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세금 신고해봐야죠. 자, 세금 신고 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하는 거고?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서의 양식이 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소득세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출제자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집계된 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다. 잘못된 거죠? 소득세만 보여지는 거예요. 소득세만 보여진다. 우리 세금 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아래쪽에 뭐 있다? 세무관리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갈게요. 우리 여러분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만 열어놓고 다른 건 다 닫을게요. 그래서 이 창 제외하고 모두 닫기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귀속 연월일은 1월로 조회할 거라서 1월을 선택해 주시고 지급일자도 1월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활성화 시켜 놔주세요. 우리 집계된 데이터 좀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내용 들어져 있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더블 클릭하시고 들어갈게요. 자, 이제 메뉴가 열리면 이제 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요거 따라하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뉴가 여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이렇게 오픈이 되면 화면이 커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양식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자,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오면 제출 연도를 항상 조심하실 거. 자, 그럼 우린 2021년도 1월분에 대한 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앞에서 사업장별 개별 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설정에서. 자, 그러면 2021년도 이거 여러분 여기 버튼 있죠? 방향 버튼. 이거 누르면 2020년도로도 바꿀 수 있고 2021년도로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으시니까. 자, 저희는 2021년도 갈 거고요. 그리고 신고사업장 누구로 갈 거냐고 묻네요. 자, 여기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모두 다 보여지겠죠. 본사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처음 작성한다 라고 하면 우린 반드시 무슨 버튼을 눌러야만 화면 전환이 된다. 신고서 추가 버튼을 눌러야만 화면 전환이 됩니다. 그럼 신고서 추가라고 하는 버튼 눌러주시면 원래 국세청 양식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열려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가서 정기신고냐고 물어요. 정기신고이고요. 귀속은 몇 월? 1월이다. 근데 날짜가 안 맞으면 여러분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월. 그리고 지급도 우리 언제 줬죠, 여러분? 그 달에 25일. 그러면 귀속과 지급이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급도 1월입니다. 자, 우리 소득 처분은 법인세 용어인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비해당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1월달 급여를 1월에 주면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자동적으로 여기가 1월이면 2월 10일, 이 자리가 2월이면 3월 10일 이렇게 자동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린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 생성하겠냐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급여자료 입력됐던 거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예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여기는 확인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문구가 뜨냐면 여기 전월문서라는 게 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전에 신고했던 자료가 있는데 내가 국가한테 소득세를 내는데 지금 오히려 전월에 소득세를 돌려받는 상황이 생겼다. 그럴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이라는 걸 했다거나 또는 종업원이 그만둬서 우리 계속 냈던 세금이 오히려 종업원 그만뒀을 때 계산을
다시 정산을 해보니까 무슨 부분? 냈던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더라.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랑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 전월문세 그런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무엇해라. 요 자리 꼭 번호 넣어줘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전월 미환급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이 나옵니다. 자, 매월 징수하느냐 아니면 매월 징수 부분에 너 연말정산 데이터까지 같이 봐야 되느냐, 요거는 2월 달 때 대부분 씁니다. 2월. 자, 그리고 연말정산 데이터만 찍게 할 거냐, 이렇게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징수 1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은요, 우리 소득세 때 이거 실기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무사랑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세금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면 추가 납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추가 납부할 때 우리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분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눠낼 수 있는 거. 한꺼번에 목돈을 내면 근로자들이 너무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만 커지는 거예요.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면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미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버튼은 시험에서 뭐를 선택하라고 줍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야 되지만, 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1000번 사업장 설정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1000번 사업장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이 어디에? 이 부분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원 5명, 총 지급액 1696만 3,110원, 소득세 89만 1,520원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 금액은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우리 7명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자, 일단 사업장 갑시다. 우리 상단의 사업장 몇 번? 1000번 사업장 넣어주시고 1000번 사업장 본사 것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원수 몇 명이에요? 5명. 여기 아래쪽에 총 인원 5명이라고 들어오죠. 그 여기 급여 총액 탭에서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5명 맞죠? 자, 5번에 들어온 총 지급액 1696만 3,110원. 자, 요 부분의 금액. 자, 그럼 요 부분의 금액은 지금 여기 보시면 1696만 3,110원. 자,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금액이 요 자리에 들어온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소득세 89만 1,520원. 그러면 우리 총액 탭에서 소득세 89만 1,520원 보이세요? 자,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조회하는 메뉴예요. 조회하는 메뉴. 다만 이걸 시험에서 내면 우리 앞에 처음에 들어올 때 뭐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연도 선택하는 거, 제출한 연도,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몇 월 달 거를 내는지, 그리고 추가한다는 버튼,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러오는 거라서. 자, 그럼 저희는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요. 메뉴를 종료시켜 볼게요. 그러면 ES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메뉴가 종료가 되죠? 그럼 우리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엔 여러분 어떻게 보여줬어요? 문서 번호부터 시작해 이 자리가 공란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부분? 자료 조회. 그러니까 기존에 벌써 작업했던 걸 보고 싶을 땐 자료 조회. 아, 나 이거 새로이 만들어야 돼. 그럼 신고서 추가. 됐을까요?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 우리 그냥 마감 버튼 눌러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확인 눌러주세요. 자, 마감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인천지사 건은 안 할게요, 여러분. 인천조사 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행상황 신고서는 ES키 눌러서 종료시켜 주시고 요 창은 일단 열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어디 가주시냐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납부서요. 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에 대한 납부서가 있어요. 자, 요 부분 들어갈게요. 그럼 요것도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세무관리 쪽 안에 있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본사 거에 대해서 이거 작성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 문제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인사 1급은 현재 출제를 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메뉴 구성, 작업하는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보고 가자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여기 납부세액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돼요. 왜냐면 소득세 몇 프로를 지방소득세로 낸다? 10%로. 그래서 얘가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자, 그러면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에 가셔서 자, 지금 서식을 생성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 신고서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 사실상 이거 선택 안 하고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일단 사업장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1월 달 거죠? 그러면 1월 달 급여를 1월에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언제까지 내라? 2월 10일. 그러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제출 일자는 2월 1일부터 언제로 봐야 돼요? 2월 말일까지로 조회하시면 되겠죠. 또는 2월 10일. 자, 그래서 제출 일자는 달력 버튼 눌러서 우리는 그냥 2월 선택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누르면 화면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회 데이터가 없다. 그렇죠. 생성한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에 신고서 생성을 꼭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 들어가도 요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신고서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사항을 넣어달래요. 자, 우리 단일 사업장인지 복수 사업장인지 얘기합니다. 저희는 단일로 갈게요. 그리고 매월 신고자인지 반기 신고자인지 묻네요. 우리 매월 신고자였습니다. 그 사업장 등록에 사고 들어왔죠. 자, 신고 사업장은 몇 번 본사만 하겠다고 했어요? 1000번 사업장 엔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000번에 대한 내용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자, 신고 구분은 정기 신고입니다. 우린 수정 신고 아니고요. 자, 귀속은 몇 월? 1월. 자, 지급은 몇 월? 1월. 자,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여기 제출일자 2월 10일 들어왔어요. 자, 급여 지급일자도 노란색이에요. 요거 입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왜냐면 회사가 급여를 같은 달에 여러 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급일자도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1월 25일에 줬죠, 여러분. 그럼 요 자리 가셔서 2021년도 1월 25일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지방소득세도 환급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월문서에 있으면 선택하라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자, 신고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이 여러분 월별 신고, 반기 신고 이런 부분에 연말정산 부분들 반영할 거냐고 묻네요. 자, 우리는 그 부분에 반영을 하겠다라면 적용이고요. 반영 안 하겠다라면 미적용이에요. 적용할 땐 여기 체크박스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우리는 미적용 버튼 누를게요. 네, 적용 안 할 거라서. 자, 그럼 신고서 생성 중이다라고 나와집니다. 메뉴가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끝나지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이라는 버튼을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사실상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신고 구분은 정기이고, 자, 제출일자 2월 10일이고, 급여일자 1월 25일이고, 자, 이 회사는 영등포에서 사업했죠, 본사요. 그래서 영등포 구청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납부섬이 영수 필통치소에 갔더니, 자, 인원은 몇 명인지 내용이 들어오고요. 과세표준 금액 들어오고요. 지방세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요 부분의 정보가 어디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있었던 요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우리 89만 1,520원이 있었죠. 자, 그 부분에 금액이 요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얘기 하세요. 왜 인원이 4명이지? 여러분, 우리 소득세 안 냈던 종업원 있어요. 그쵸? 나입사 씨요. 근데 재밌는 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급여 자료는 있지만 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집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지금 과세 표준은 지금 무슨 법은 회사에서 준 월급, 급여가 과세 표준이잖아요. 근데 그 과세 표준에 산출되는 세액이 없었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5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누가 산출세액, 누가 과세 표준이다? 이 금액. 그럼 이 납부세액에 나입사 씨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방소득세 측설 징수분에 인원이 4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이 금액이 10%니까 89,140원이 들어온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5명으로 그래서 고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수정은 다 돼요, 여러분. 흰색은 다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해서 우리 세금 신고 부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메뉴는 다 메뉴는 우리 상용직 부분만 빼고요. 네, 종료할게요. 자, 저장해 주시면 되시고 이 부분에 가셔서 이 창을 제외하고 모두 닫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안 닫히면요. 다시 메뉴 가셔서 상단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우리 조금 전에 상단에서 쓴 우측 마우스 기능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냥 닫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는 회계전표 처리 부분의 내용 분기 처리하는 걸 들여다보겠습니다.